자기소개서 작성 시 흔히 하는 잘못 4편 너는 계획이 없구나.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진학사 익스전략연구소 윤정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원구 연구원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너는 계획이 없구나 라는 좀 주제로 이 자기소개서를 다루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뭐 막연한 지원 동기라든가 뭐 학업 계획 뭐 이런 것들을 좀 일컫는 거죠. 계획이 없구나니까 좀 막연하게 네네. 지원 동기를 쓰거나 네. 이후에 이제 진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이지 않은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자기소개서 4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4번이 자율문항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실은 좀 비슷하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뭐 우리 다 아는 서울대 독서문항 독서 네. 기록을 쓰는 걸 제외하고는 네. 지원 동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묻고 네. 거기에 일부는 그 진로를 위해서 노력한 과정을 쓰라고 하는 대학들도 네, 네. 있고 아니면 그 입학 이후에 네. 학업 계획이나 진로 계획을 써라라는 그런 네. 대학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경희대나 뭐 연세대, 중앙대, 건국대 이런 대학들은 이제 해당 모집 단위에 지원하게 된 뭐 동기 그리고 이제 그 지원하게 된 노력한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작성해 보라고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약간 다르게 서강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 거기에 덧붙여서 진로 선택한 이유 거기에 덧붙여서 학업 및 이제 진로 계획 이런 것들 좀 쓰라고 하고 있고 이런 대학들과는 좀 다르게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우리 모집 단위가 모집 단위의 지원 동기를 포함해서 우리 고려대가 너를 왜 뽑아야 되는지 지원자를 왜 뽑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조금씩은 이제 약간씩 네. 이제 다르게 묻네요. 근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는 지원자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봤느냐를 네네. 확인하려는 문항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정말로 좀 추상적인 이런 표현들은 좀 삼가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졸업하고 나서 내가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뭐 어떤 우리나라 이바지를 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은 너무나 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쓰나 마나한 거죠. 별로 그렇게 고민해보지 네네. 않은 것 네, 같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원 학과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네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학과 소개나 뭐 학과의 어떤 뭐 배우게 되는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그대로 이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좀 위험한 네, 발상입니다. 네, 그렇죠. 그대로 네. 옮기면은 고민을 한 게 아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원 동기는 어쨌든 공통적으로 묻고 있는데 지원 동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진로에 대한 동기, 이제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네. 거, 그거하고 더불어 왜 이 학과에 지원을 했는지에 네.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그 계기를 기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네. 제가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땡땡 프로그램을 통해 땡땡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두이노, 전자회로 등을 실습을 통해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공학자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이게 조금 앞부분에 쓴 것 같은데 네네. 뭐 하죠. 특히나 이제 공학자가 어떤 공학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이제 아두이노나 뭐 전자회로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호하게 쓰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네. 또한 이제 좀 꿈을 키우게 된 계기 이런 것도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같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 뭐 실습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 이걸 통해서만 뭐 좀 꿈을 키우겠다는 이거는 좀 너무 좀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뒷부분에서 더 서술을 네. 했으면 모르겠지만 네네. 요걸로만 봤을 때는 그냥 막연한 공학자에 대한 꿈 그리고 이제 그 계기가 딱 안 나와 있다라는 네네. 거. 예. 뒤에도 좀 읽어볼게요. 본인의 제자도 아닌데 저희에게 열성을 다해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특히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어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 부족한 영어 실력을 질책하시지 않고 오히려 저희 가능성에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도 교수님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공학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이 학생들이 이제 뭐 좀 어디서 좀 주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좀 이렇게 좀 감동적인 이런 감성적인 네. 이런 거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감성적인 얘기는 3번 정도에만 어울리지 이런 뭐 4번 이런 데서 이런 걸 쓰기에는 그거보단 오히려 내가 정말로 왜 내가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지를 말해줘야지 단순하게 그죠. 친절한 어떤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은 조금은 전혀 좀 먹히지 않는 그런 그리고 내용들 이게 같아요. 친절한 교수님한테 감동은 받았지만 꼭 그게 공학자랑 연결될 그렇죠. 이유는 네. 없잖아요. 네네. 어느 분야에서든 다 연결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이 4번은 지원 동기.
네. 진로 계획을 묻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직원 동기에서 그래서 네가 왜 공학자가 되고 싶은 거냐, 공학자가 돼서 뭐 하고 싶은 거냐가 네네. 궁금한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그럼 이 네. 교수님이 전자공학과 교수님이 아니라 간호학과 교수님이었으면 네네. 그럼 나도 간호사 돼야지. 네네. 친절하신 분에 네네. 감동받아서 약간 네네. 이런 맥락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네네. 구체적인 계기를 써주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는 조금 구체적인 이제 계기를 잘 드러낸 네. 그 사례를 한번 좀 연구원님께서 네네, 읽어주실 건데요. 이거는 출처가 있네요. 네, 2020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이제 담긴 내용입니다. 동아리 땡땡 봉사단은 기계공학자라는 어찌 보면 막연한 진로를 구체화시켜 주었습니다. 땡땡 봉사단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봉사를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했고 그 방법으로 흰 지팡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첫 줄부터 조금 좀 눈에 띄기는 해요. 네네. 기계공학자라는 어찌 보면 막연한 진로를 구체화시켜 주었습니다. 네네. 아까 첫 사례는 공학자에서 끝났는데 이 네네. 친구는 기계공학자라는 네네. 것조차도 본인은 조금 막연하다고 네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거기에서 그러면 더 구체화를 시킨 거죠. 네네. 어떻게 구체화시켰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좀 중략돼 있고 네. 그다음에 귀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보청기,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는 휠체어나 의족 등 유용한 기계가 많은데 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계는 없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 그 흰 지팡이 체험을 한 게 그게 조금 연관이 있는 체험인 네네. 것 같아요. 네. 그걸 해보고 나니까 왜 시각장애인은 되게 불편한 점이 많은데 그들을 위한 기계는 없는 걸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막 공감이 되죠, 네네. 그렇죠? 그쵸. 네. 네.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이 생각은 남을 도울 수 있는 공학자가 되자는 다짐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학자라도 일단은 기계를 만들고 싶고 그 중에서도 네네. 특히 시각장애인을 위한 네네.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그쵸. 되어 네네.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좋은 거죠. 왜 기계공학과에 지원을 했는지. 네네. 네. 제가 이번에는 또 다른 좀 비교적 좋지 않은 네, 사례를 네. 보여드릴 건데요. 이것도 이제 출처가 있어요. 2021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 가이드북입니다. 아까 출처나 이 출처는 여러분들이 그 대학의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거 보시고 나면은 그런 가이드북을 좀 적극적으로 살펴보실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네, 사례 볼게요. 사회의 요구가 다원화됨에 따라 한 분야에 치중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수요에 능숙하게 대응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모호하죠. 좀 막연해요. 네, 네. 예. 다양한 분야 이런 표현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떠한 예를 들어가면서 뭐뭐 등의 다양한 분야라고 말을 하든가 차라리 그래야 되는데 그냥 네. 다양한 분야. 예. 그리고 사실은 또 뭐 시민들과 시민들과 소통하는 뭐 그들을 이해하는 뭐 이런 내용들도 그래서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건지가 전혀 지금 그냥 그렇죠. 너무나 좀 막연해요. 네네, 전체적으로 네, 막연해요. 네. 그러니까- 좀 뒤에 한번 구체화시켰는지 네네. 한번 볼게요. 네. 중간 부분 이제 생략이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 리더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저희 이런 포부를 꼭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와 함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게 내용이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이제 도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구체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공공 리더도 솔직히 좀 무슨 말인지 공공 리더가 어떤 사람인가요? 국회의원인가요? 그러게요. 뭐 공무원인가요?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참 이건 너무나 포괄적인 단어를 써서 이게 전혀 지금 그려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뭐 참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힘쓸 거다 이거조차도 좀 시기 그러니까 약간 좀 네. 정치 뭐 이런 쪽으로 하려는 건가 네. 싶기도 하고 근데 또 행정학과랑 함께 네, 하고 네. 싶다고 했잖아요. 이게 행정학과랑 이게 어떤 연결성이 있는 건지 네. 이런 거를 좀 정확히 이야기를 네, 해줘야 네. 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하고 싶다는 건지도 음. 모르겠고 왜 꼭 네, 네. 행정학과여야 되는지도 네, 네. 여기서는 좀 그래서 아마 뭐 법학과, 행정학과, 정책학과, 네, 정치외교학과 그냥 이런 종류로 쓰면서 그냥 이렇게 네, 네. 써놓고 복붙을 한 네, 네. 케이스일까라는 생각이 네, 조금 네. 들기는 합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네, 막연하게 쓰시면 안 됩니다. 다음 좀 이번에 좋은 사례. 좋은 네.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학생활 4년 중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땡땡대에서 특히 활발한 인턴십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세계를 직접 보고 느끼기 위해 UN 인터넷 지원해 볼 것입니다. UN을 통해 열리는 크고 작은 국제회의의 진행 과정에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 첫 번째 줄에서 보면 땡땡대에서 특히 활발한 인턴십 제도입니다. 이게 제일 기대가 됩니다. 일단 많이 좀 알아봤어요. 네, 그렇죠? 보통은 이제 홈페이지 가서 이제 뭐 교육과정 보고 이제 이런 게 달 텐데 이게 있는 것도 알아봤고 그 중에서도
내가 세계를 느껴보고 싶기 때문에 네네. 유엔 인터넷 지원을 해볼 거다. 되게 구체화시켰어요. 네네, 그렇죠? 그쵸. 아까 이제 뭐 공학자에서 기계공학자 그 중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계 이것처럼 네네. 이 친구도 인턴십 제도를 활용할 거야. 땡땡데이 인턴십 제도. 그 중에서도 유엔 인턴. 네. 그래서 그걸 왜 해보고 싶은 거야? 거기에서 국제회의 진행 과정에 참여 되게 구체화했어요. 그쵸. 그렇죠? 네네. 아, 이 친구는 계획이 있구나. 네. 네, 이런 친구예요. 네. 그렇죠. 중략 있고 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그 중에서도 회의 기획에 주력하여 회의 기획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또 중략이 됐고요.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중요 현안과 관련된 회의들이 계속 될 것인데 그 회의 주재자로서 제가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엔 인턴에서 국제회의 진행해보고 싶다는 것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 이 회의 기획 네네. 쪽에 나는 주력해서 그 네네. 분야에 대해서 이제 내 영향을 키우고 싶다라는 얘기를 끝까지 일관적으로 네, 이렇게 일관되게 쓰고 했습니다. 있네요. 네. 고민을 많이 한 친구. 이런 친구 네. 좋아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네네. 이 진로에 대해서도 되게 구체적으로 고민했고 그걸 또 이 대학교의 프로그램하고까지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네네. 자기 미래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합니다. 네. 아셨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내 미래를 좀 진로를 고민을 해보고 그것을 작성을 하셔야 네.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 대학교에 우리 과에 지원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네. 네,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총 이렇게 4편에 걸쳐서 네. 자기소개서 작성 시 흔히 하는 잘못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거 좀 4가지 주제를 담았는데 네. 이 외에도 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일단은 글을 쓸 때 조금 너무나 좀 이렇게 미사여구나 좀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저는 그거는 이렇게 천자를 쓸 때 꼭 천자를 맞춰서 막 쓰려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다 늘어나는 것 보니까 같아요. 할 네. 말은 없고 네, 네. 미사여고. 네, 그러니까 조금 뭐, 더 넉넉하게 써온 다음에 이렇게 좀 줄여나가는 과정이면 네. 참 좋은 단어들만 살아남을 텐데 이게 자꾸 늘리려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글이 장황해지고. 네, 장황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그렇죠. 주의해야 될 게 화려한 글솜씨 이런 거 보려는 거 아니거든요. 어디서 이렇게 들어본 좋은 말들, 격언들 이런 거 전혀 의미 없어요. 그냥 내 얘기를 진솔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글자 수 채우지 마시라는 거 꼭 네.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이외에도 또 자기 얘기를 이제 듣고 싶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동아리 소개나 동아리의 어떤 내용들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게 조금 구체성이 네네. 떨어지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활동했던 걸 나열만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동아리 가입했는데 이걸 했고요, 이걸 했고요, 그렇죠. 이런 네네. 거죠, 그렇죠. 또 비슷한 맥락에서 특강 같은 거 참여한 얘기를 쓰는 경우도 좀 종종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특강에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특강이 본인한테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좋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문제는 그냥 열심히 들었다. 이런 네네. 걸 알게 되었다. 여기서 네네. 끝인 경우가 좀 많아서 안타까운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제 그런 내용을 쓸 거면 거기서 내가 뭐 질문을 던졌던지 아니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떤 활동들도 추가적으로 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뭐 어떤 특강에 참여했다 끝 이거는 그리고 특강의 내용을 소개해주고 네네. 이런 걸 알게 됐다 그럼 결국에는 저는 그냥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그냥 수업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밖에 안 네네.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는 좀 잘 확인되지 않는 본인의 강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한 그런 소재를 선택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한 점 그리고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를 좀 잘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좀 준비한 내용들은 좀 말씀드렸고요. 네, 수험생 여러분 좀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고 되게 좀 지칠 수도 있어요. 네,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